12번 갑니다. 페리의 근린지구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 2번 정확하게 맞고요. 2번도 보시면 통과교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됐네요. 요 이제 3, 4번도 보시면 3번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통과교통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통과교통이 뭐냐면 이 뒤쪽에 통과교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린주거에서 통과교통이란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건물 내에서도 통과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건물 내에서 무슨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때 이 통과교통이라는 건 자동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나 사람 그런 일반적인 동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과교통이 때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두 개를 다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근린주거에서 통과교통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가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 설명. 그런데 4번을 보시면 근린주거는 하나의 중학교가 틀린 거죠. 근린주거 하면 무조건 초등학교. 페리의 근린주거는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5천에서 10,000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 개방식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개방식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통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옳은 것일 때는 여러분들만의 뭔가 이 표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문제를 푸는데 옳은 것은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다. 1번 보시면 독립성과 쾌적감에 이점이 있다. 독립성이 당연히 없죠. 훨씬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조용히 뭐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 전화통화하는 것도 다 들리기 때문에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방식은 벽이 없으니까. 조명은 자연채광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조명과 병용을 하는 거죠. 3번도 보시면 방의 길이 변화줄 수 있으나 깊이는 안 된다. 이 길이와 받침 잘 보세요. 길이, 깊이. 길이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 길이와 방 깊이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보통이다 라는 게 요 뒤쪽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걸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걸로 요 뒤에가 틀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으나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 어쨌든 요 뒤에 게 틀린 거고요. 4번 보시면 개방식 배치에서 불리한 점은 소음 경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려가 필요하다? 무조건 맞는 복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도록 하겠죠. 르꼬르비제가 주장한 건대건축 5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 필로티 정확하게 5개 알아두시는데 모듈러 이건 해당이 없는 거죠. 이건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이었고요. 15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 3번에 실내 공간에 확장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한쪽 끝에 배치한다. 한쪽 끝에 절대 배치하지 않습니다. 한쪽 끝이 아니라 중앙이죠, 중앙. 이유가 뭘까요? 사무소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1층짜리 사무소 건축물 거의 없죠. 보통 한 5층, 10층 막 훨씬 더 고층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구나 다 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많이 탄다? 그러면 동선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좋다.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6번 갑니다. 호텔의 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을 보시면 객실의 크기는 대지나 건물의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객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어떤 그 땅 위에 건물의 형태에서 주어지는 건데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객실의 크기를 대지나 건물의 형태에 맞춰서 특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아예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17번 갑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 도로의 설계 속도란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계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동차가 이 정도 속도까지가 거의 제한 속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0km/h로
요걸 설계를 하되 이렇게 하면 뭐 어린아이들도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잘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갑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여기에서 매개시설이 있고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등등 요걸 구분할 수 있는데 매개시설에 속하는 거를 골라라 돼 있죠. 요게 보시면 매개시설이 있고요, 안내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점자블럭과 시각장애인, 경보설비 1번, 4번은 안내시설, 3번은 내부시설, 얘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매개시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이거 안내시설 이거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 뒤쪽에 우리 이론서 제일 뒤에 참고 부록에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기출문제 나온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매개시설이구나, 얘네들은 안내시설,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론서에 있는 거 전체 다 공부하시면 너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